1592년 4월 일본군은 쓰시마 섬에서 배를 띄워 부산포를 점령했죠. 그 이후 부산포는 일본군의 전진기지가 되어 한성의 일본군 지휘부와 나고야의 총사령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바로 이곳을 공격합니다. 적의 핵심 기지를 공격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8월 초부터 전라자수군과 우수군이 진을 앞서서 출정을 대비했습니다. 게다가 전선을 새로 만들어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한산대첩까지만 해도 판옥선이 51척이었는데 이번 출정에는 74척까지 늘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가? 왜적들이 김해로 모이고 있네. 당시 일본군이 경상도로 속속 남하하고 있었는데 조선군은 그 모습을 보고 곧 철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었죠. 아무튼 조선수군은 8월 24일 오후 부산 방향으로 출정합니다. 25일 원균과 합류하고 26일에는 거제도까지 갔죠. 28일에는 가덕도에 도착한 뒤 탐망선을 보내 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8월 29일 이른 아침 조선수군은 양산강, 김해강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장림포 앞바다에서 적선 6척이 조선수군을 보고 나서 배를 버리고 도주하는 겁니다. 원군의 경상 우수군이 가서 빈 배들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장림포의 전입니다. 다음날 9월 1일 부산포 방향으로 진군하자 적선들이 포구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군들은 조선수군을 보자마자 또 육지로 도망쳤죠. 부산포해전 이전까지 파괴한 적선의 수는 화면을 봐주세요. 부산포 근처까지 도착한 이순신은 우선 소선을 보내 적들의 동향을 탐색하게 했습니다. 적선 500여 척이 부산포에 정박해 있었고 대선 4척이 초량항 쪽으로 나간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량에 있는 적은 이제까지 싸운 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까지 싸워왔던 일본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부산을 공격하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멸시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결국 부산포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수군은 선봉의 적선 4척을 불태운 뒤 장사진을 펼쳐 지금이다. 장사진을 완성하라. 부산포로 진격했습니다. 이미 일본군은 부산진성을 개축해 외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선 470여 척이 부산진성, 동쪽 포구 세 곳에 정박해 있었죠. 일본군은 조선수군을 보자마자 모두 산 위로 올라가서 6군데로 진을 나눈 다음에 총알과 화살을 쏘았습니다. 양측에 치열한 격전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인 포로를 이용해 편전을 쏘기도 하고 돌덩어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선군은 포화 속으로 들어가 100여 척의 베이를 파괴했죠. 물러서지 말고 계속 쏴라! 수군이 상륙할까도 싶었지만 일본군은 기병도 보유하고 있어 육지에서 싸우면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죠. 결국 배들을 부순 것에 만족하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조선수군은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일본군이 육지에 진을 치고 있고 풍랑으로 여러 배들이 파손되어서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안 나오면 쳐들어 가야지요. 게다가 이순신은 수군 단독 작전에 한계를 간파했습니다. 적들이 육지로 도망치면 수군은 작전에 불리하죠. 육지에서도 적들을 공격해서 섬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순신이 수륙 합동 작전을 강력히 주장한 이유입니다. 한편 이순신은 아끼던 부하인 녹도만호 정훈을 잃었습니다. 정훈은 선봉에 서서 돌격하다가 총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은 정훈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전공이 큰 장수이기 때문에 선죽도에 있는 이대원 사당에 배향해달라고 직접 선조에게 장계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전라자수군은 정훈을 포함한 6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번 출정을 패전이라고 판단했지만 일본군의 본진에 가까운 부산포를 공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의 4차 출정을 알아봤습니다. 1592년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4차례나 경상도 바다로 나아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을 제외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해전이 다 임진년에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의 진가는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순신의 출정과 업적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다시 한산대첩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하고 깊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